1851년 런던 한복판에 거대한 유리의 성이 솟아올랐습니다. 세계 최초의 만국 박람회가 막을 올린 것입니다. 축구장 18개 크기의 박람회장 안에는 영국이 만들어낸 기술 혁신의 성과들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And it just explodes. Once steam-powered machines come into the economy explodes. Britain and then the other Europeans begin to be able to project power all over the planet. 하지만 한 나라의 번영을 꽃피게 한 성공담 뒤에는 목화의 왕국이라 불렸던 또 한 나라의 비극적인 몰락이 있었습니다. The basic story is that India's created the world market and the British muscled in on it, took it over.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는 직물, 면. 면직물은 최초의 공장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동력을 가동시키며 세계 경제를 재편했습니다. 이것은 가볍고 부드러운 한 직물의 역사이면서 인류 최대의 도약기, 두 국가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미시시피강 하류에 펼쳐진 비옥한 삼각주. 이곳은 미국의 대표적인 목화 생산지입니다. 1800년대 초반부터 100년 넘게 세계 최대의 면화 생산국이었던 미국. 올해도 가을 들녘은 풍요롭습니다. 지금은 중국, 인도, 그리고 미국 세 나라가 중심이 되어 세계인에게 입힐 면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한 해 이 농장에서 생산된 목화만으로 1000만 장에 달하는 티셔츠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I figured it up. This year's crop, we probably would make approximately 9,127,500 t-shirts. 면은 가벼우면서도 강한 직물입니다. 염색이 쉽고 오래가며 세탁하기도 편해서 그 어떤 직물보다 장점이 많고 그래서 인류에게 폭넓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면은 한동안 잊혀진 직물이었습니다. (1500년대) 유럽의 국가들은 앞다투어 세력을 바깥으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태어난 영국에서는 이 시기를 대항해 시대 또는 대발견 시대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해 부르곤 하는데요. 이때 시작된 대서양 무역과 태평양 무역은 처음으로 전 지구를 하나의 세계로 연결시켰고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었으며 유럽에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유럽은 이제 새로운 상품을 찾아 나섭니다. 향신료와 설탕에 이어 이번에는 직물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이 민주주의의 성지로 여기는 영국 의회. 그 중에서도 상원은 귀족원이라고도 불리는데 하원 의원과 달리 지명직인 상원 의원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대회의실에서 오랜 수기를 거쳐 여왕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제정이 됩니다. My Lords, I have to notify the House, in accordance with the Royal Assent Act 1967, that the Queen has signified her royal assent to the following acts. 그런데 상원의회 대회의실에는 오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의원들이 앉는 의자는 일률적으로 만들어진 가죽 의자인데 비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원의장의 좌석은 양털을 채운 의자인 것입니다. The woolen sack is the center of power in the British Parliament and is truly a sack full of wool because the so-called golden fleece, that's to say the wool produced from sheep, was seen as the major resource of the English nation. 영국은 전통적으로 양모와 모직물의 나라였습니다. 중세시대 이래 수백 년간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던 모직 산업. 영국의 왕실은 대대로 양을 키우고 모직물 만드는 일을 장려해 왔습니다. 영국은 끊임없이 품종을 개량해 우수한 품종의 양들을 키워내고 이 녀석들이 제공한 양털에 선진 방적 기술을 투입해서 전 유럽에 수출될 모직물을 생산했습니다. Now, in Britain, most of Britain's wealth was from wool. From the 10th century onwards, we had a special type of wool. It's what we call a high luster wool, very shiny, and no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had this wool. So merchants used to come to Britain to buy this shiny wool. 1600년대 말에는 모직 제품이 영국 수출 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They produce a type of wool that was not very fine, but was extremely popular, and so had markets not just in England, but also in Europe. So already by the 1400, 1500, you have that woolen cloth produced in the United Kingdom, in England in particular, was traded in places like France or Italy. 그런데 얼마 후 이 모직물 왕국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류 작가 제인 오스틴을 기리는 축제. 당대의 의상을 그대로 재현해 입은 영국인들이 건물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1800년대) 전통 의상을 입고 모이기 분야에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환호하는 영국인들. 제국의 옛 영광과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당대를 재현한 의상을 입고 거리 퍼레이드에 나선 참가자들. 그런데 이들의 옷을 자세히 보니 모직물이 아닙니다. 얇고 화사한 색으로 염색된 이 의상들은
모두 면직물로 만들어진 것들. 대영 제국의 후손들에게 면 드레스라니 어찌된 일일까요? 제인 오스틴의 시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모직물의 왕국이었던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린 이래 유럽인들의 관심은 온통 아시아의 향신료를 구하는 데 쏠려 있었습니다. 후추, 정향, 계피 등 유럽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이국적인 향신료들은 천국의 향기라 불렸고, 이 진기하고 돈이 되는 물건들을 얻기 위해 유럽 각국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바다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향신료의 무역로를 확보하러 나선 그들은 필연적으로 한 바다에서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도양이었습니다. 고대 이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의 교차로이자 엄청난 부의 근원지였던 바다. 그곳에서는 이미 1000년 넘게 아라비아 상인들과 인도 상인들, 그리고 중국 상인들이 활발한 무역을 하고 있었고, 향신료, 면직물, 비단, 도자기까지 온갖 물자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인도양에 마침내 유럽이 당도합니다. 선두주자였던 포르투갈의 뒤를 이어 스페인과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이 차례로 도착해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반다 제도. 주민들이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향신료 중 하나인 육두구입니다. 유럽인들이 처음 이 섬에 왔을 때만 해도 이곳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육두구가 재배되던 곳이었습니다. 노란 과일 속 붉은 껍질에 쌓여있는 씨앗. 육두구는 당시 후추보다 10배나 비싼 가격에 팔리던 고급 향신료였습니다. Mereka merebut rempah-rempah hasil banda seperti pala maupun cengkeh, tapi nenek moyang kita tidak mau. Jadi mereka melawan saja, sekalipun dijajah. 유럽을 가장 먼저 유혹했던 후추가 어느 정도 보급되며 가격이 떨어지자 유럽은 이제 육두구를 비롯한 고급 향신료 쟁탈전에 돌입합니다. 가장 먼저 이 지역에 진출했던 포르투갈은 서서히 그 세력을 잃고 네덜란드에게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And it's not just simply Europeans. You know, the Indian Ocean was filled with Arab traders. It was filled with Indian traders from Gujarat and Calicut and Bengal. So there's this global competition. And so what happens is that in effect, the British muscle in on a global world market. 인도네시아 말루쿠 주의 주도인 암본. 암본은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 통치한 350년 동안 네덜란드인들의 집단 거주지였고, 육두구와 정향 같은 고급 향신료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1600년대) 초 네덜란드가 대규모 상관을 세우고 먼저 자리를 잡은 이곳에 영국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곳에서 세계사의 흐름을 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623년 2월 암본에 있는 영국 동인도 회사 지점에 네덜란드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던 영국 상인 11명과 일본인 용병 10명을 모조리 처형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로 네덜란드가 이 지역 무역의 패권을 확실히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입지가 약해진 영국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인도였습니다. (1700년대) 중반까지 인도는 세계 산업 생산량의 24.5%를 차지하던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면직물 생산국이었습니다. 이미 수천 년간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면직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고대 로마에까지 수출되었던 인도산 면직물. 로마인들은 바람으로 짠 직물이라 상찬했다고 합니다. Living in India and living this culture in and out. I'm born and brought up here. The culture and the weather needs cotton. We need cotton. We can't wear anything else but cotton. 기온과 습도가 높은 인도에서는 일찍부터 가볍고 얇은 면직물이 발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인도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면화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유럽이 인도양 무역에 뛰어들었던 대항해 시대 당시 인도는 이미 압도적인 면화의 왕국이었고 이 면화로 만들어진 인도산 면직물은 가까운 동남아시아나 중국은 물론 동유럽과 머나먼 아프리카까지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The Indians were especially expert in cotton textile production. The name of some of the kinds of cotton that was produced, madras, muslins, all those areas. So Indian, and it's you've got the spinning, you've got the weaving, you've got how you make this stuff, and it's extremely high quality. 마르코 폴로가 세상에서 가장 곱고 아름다운 직물이라 기록한 인도의 면직물. 인도 면직물의 경쟁력은 단연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문양에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도의 면직물은 지역마다, 마을마다 고유의 색과 문양이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중 구자라트 지방 고유의 면직물은 뾰족하게 깎은 대나무로 문양을 그립니다. 대량으로 문양을 찍는 도구를 일절 쓰지 않고 장인의 손으로만 그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कलमकारी में यानी कि जैसे मदर गॉडेस है और जो छोटे छोटे फिगर है उसके अंदर बहुत थोड़ा हार्ड हो पड़ता है, उसके अंदर हार्ड पड़ता है, यानी कि बहुत उसमें डिटेल और यानी कि चूड़ी है यानी कि हार है, ऐसे सब ड्राइंग स्मॉल ज़्यादा आता है। और यानी कि ख़त्म होने के बाद यानी कि हम देखते हैं तो माता की पछड़ी यानी कि बहुत खूबसूरत दिखती है। 칼람카리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이나 대서사시의 장면들을 그려 사원에 전시하곤 했다고 합니다. 면직물이 일종의 예술품이었던 것입니다. India had been for several centuries, perhaps a millennium, the main producer of cotton textiles in the world. It had, first of all, abundant supplies of raw cotton. It had good spinning and weaving, mostly hand spinning and hand weaving, and it also had mastered a way of printing cotton textiles. 인도는 빛나는 문화와 강력한 경제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특히 무굴 제국이 들어서면서 영토를 통합한 후에는 상업화와 도시화가 더욱 가속화되었고 아그라, 델리, 라호르 같은 여러 도시들이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면직물 산업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게 밀려 인도로 온 영국인들의 눈에 바로 그 인도의 면직물이 들어왔습니다. Good to meet you. Thank you. Thank you. This one men's. I see. Okay. Extra jerry work. Okay. Is there one you can recommend? Is there one you can recommend for my mother? 로마 시대 이래 수면 제품을 입고 지냈던 영국인들. 이 아름다운 직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Like this, sir. Okay. Then, Okay. front side. 아마도 Excellent. 감탄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Thank you. This one. Thank you very much. How is it, sir? How is it? It's lovely. Yeah, feels great. Feels great. 영국은 후추도 육두구도 아닌 면직물을 실어 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도의 도시 캘리컷의 이름을 따 캘리코라 불리게 된 이 상품, 일대 변혁의 시작이었습니다. Textiles that were imported from Asia, in particular from India, became incredibly popular in England. They were very colorful, they resisted light and washing, and they were also relatively cheap, surely compared to very expensive silks. That ensured their popularity. 영국 동인도 회사가 수입한 캘리코는 그야말로 대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두껍고 색이 어두운 모직물만 입어왔던 영국인들에게 화사한 면직물은 전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인도산 면직물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고 온 국민이 면직물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고 세탁까지 편한 이 아시아의 직물은 영국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면직물의 인기는 오래지 않아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상류사회 여성들을 시작으로 이 새로운 유행은 한 역사가의 표현처럼 유럽인의 외피를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당시의 면직물 열풍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곳에는 귀중한 사료 하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의 한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일기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재단사 아들로 태어나 해군성 관리를 지냈던 사무엘 피프스의 일기. 1660년부터 10년 동안 계속된 그의 일기 속에는 당시 런던의 생활상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For the years 1661 to 1663. Well, it's a wonderful resource for social history. So it contains information about clothing, about what theatrical performances he went to, people he met, about what was happening in the political world. 갑자기 돌풍을 일으킨 인도산 면직물에 대한 그의 솔직한 마음도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시종을 대동하고 극장에 간 사무엘 피프스.
그곳에서 최신 유행에 따라 인도산 면직물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화려한 면직물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을 보고 나는 내 아내와 시종들이 부끄러웠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 인도의 면직물은 이처럼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영국은 전통적으로 모직물의 나라였고 모직 산업은 왕실이 장려하는 국가적인 산업이었습니다. Something very business-like. Yes. Well, the process is that we show you some pieces of cloth. That's a lovely cloth, isn't it? Just get a feel of that. Can I just put it over your arm so you get an idea of what it would look like as a suit? This suit will cost you £5,000, which includes the VAT, and as it's being exported to Korea, then it would be 4,000. 모직물은 수세기 동안 영국인을 입힌 직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Bring this onto the shoulder as well. 전 유럽에 수출되는 영국의 주력 산업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영국에는 모직 산업에 종사하는 계층이 두텁게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런 영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값싸고 질 좋은 인도산 면직물이 모직물의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직 산업을 지지하는 이들은 인도 면직물이 흑사병처럼 퍼져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700년대 초의 어느 날 런던 외곽의 한 모직 공업지대. 인도산 면직물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쥐꽁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흥분한 이들은 면으로 된 옷을 입은 행인들을 공격하고 옷을 모조리 찢어버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날 거리로 나온 쥐꽁들이 2,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인도산 면직물이 야기한 영국 사회의 갈등. 모직업자들의 폭동과 항의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면직물을 불태우는 대규모 시위를 하는가 하면 의회에 압력을 가하기에 이릅니다. But the wool manufacturers back in England really don't like this. This is cutting into their profits. So the wool manufacturers persuade the British government to ban the import of finished items of cotton clothing and cotton cloth. 이 문제를 두고 의회에서는 몇 년간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산 면직물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의회는 캘리코 금지법이라 통칭되는 일련의 법률 제정을 통해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몇 년 후에는 아예 전면적으로 인도산 면직물의 수입을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한 번 흐르기 시작한 강물의 방향을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여전히 인도의 숭령공들이 만들어내는 이 값싸고도 아름다운 직물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캘리코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중상주의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법을 피해가며 인도의 면직물들을 영국으로 실어날랐습니다.
이 직물들이 영국으로 건너가는 동안 인도에는 영국이 지불한 은이 쌓여갔습니다. 캘리코 때문에 국가의 부가 유출된다는 비판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Is exporting lots and lots of silver. That is politically very unpopular in Parliament, in pamphlets, etc., yelling and screaming at the East India Company that this export of silver is really, really bad. 인도 동부 벵골주의 주도인 캘커타. 영국의 돌파구이자 인도의 파국이 될 순간은 바로 이 벵골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벵골 지역은 인도의 주된 면직물 생산지의 하나였습니다. 겐지스강 하류, 비옥한 삼각주 지대인 벵골 지역. 영국이 캘리코를 실어 나르던 당시 후발주자로 인도양에 온 프랑스 역시 이 땅을 눈여겨보고 세력을 넓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757년 6월 캘커타 북서부 플라시에서 세계사를 바꾼 전투가 일어납니다. 클라이브 장군이 이끄는 3,000명의 영국군과 5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 벵골 연합군이 맞붙었습니다. 영국군의 압도적인 열세. 하지만 영국에 매수된 벵골의 장수들이 내부에서 총뿌리를 돌리면서 전투는 어이없이 영국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 작은 전투의 승리는 영국에게 뒤이을 모든 영광을 의미했습니다. (3,000명을) 이끌고 5만 명의 적군을 물리침으로써 영국의 국민적 영웅이 된 클라이브 장군. 플라시 전투의 승리를 통해 영국은 경쟁국인 프랑스를 물리치고 벵골 지역을 장악하면서 식민 체제를 수립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인도 식민지화의 교두보를 세우고 경제적으로는 면직물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Thank you. Should we translate? You do not want to be parting with gold and silver permanently. So they wanted to put a stop to it. And that's what happens in the middle of the 18th century with the Battle of Plassey. Once the British acquire territorial power, then the Indian export of textiles were paid for by the revenues, the land revenue collected in India. So in a sense, India paid for its own exports. 인도 입장에서는 하필 그때 무굴 제국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분열하고 있었던 것도 패인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벵골에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조세 징수권을 획득하고 공짜로 면직물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시 전투는 사실 더 큰 전쟁의 일부였습니다. 7년 전쟁. 유럽의 여러 나라가 참여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었습니다. 유럽, 인도, 북아메리카 곳곳에서 치열한 교전을 벌인 끝에 탄생한 최종 승자는 영국이었습니다. The British and the French are at war in the Americas, they're at war in Africa, and they're at war in India. And the stakes are which country is going to actually control most of the rest of the world. And what we know is that the French get beat in the Americas. They get expelled from what become the British colonies. 영국인들이 대영 제국이라 불러 맞이하는 영광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다 저 너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이래 유럽 각국은 새로운 무역로와 새로운 상품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살아남은 것은 뜻밖에도 유럽의 제일 변방에 있던 섬나라
영국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통치할 대영 제국. 그 탄생을 말하기 위해서는 면직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합니다. 지난해 열린 런던 패션 위크. 세계 패션계의 이목이 런던으로 모아졌습니다. 앞으로 한 시즌 세계인은 어떤 옷을 입게 될까? 그 대답이 이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Well, I think that he's a leader and he's an innovator. I think he puts England in the forefront of business, fashion, certainly very helpful to the economy. And 또 다른 영국 브랜드의 패션쇼를 준비하고 있는 무대의 뒤편. 저가 브랜드지만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관심은 뜨겁습니다. 런던 패션 위크는 파리, 밀라노, 뉴욕과 함께 세계 4대 패션 위크에 속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년 쏟아져 나오는 혁신의 측면에서 런던이 가장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Obviously, saying the obvious, the sort of the speed of things reaching people is the key, right? You guys see it, wear it, buy it. That's what it's all about. 플라시 전투 이후 벵골 지역을 손에 넣은 영국은 이제 새로운 야심을 갖게 됩니다. 벵골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가져다가 직접 면직물을 생산해보고 싶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와 달리 영국에는 숙련된 직공들이 없었습니다. 기술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영국은 인도의 면직물을 가져다 놓고 그 모방품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싸맸습니다. Well, the machinery, the spinning mule enabled a huge amount of yarn to be spun in a very short space of time. In the film, in two drawers of the machine, as it would go in and would go out, that would spin 1.5 miles of cotton. 하지만 초기의 기술 혁신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의 면직물은 어떻게 인도를 따돌리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우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석탄이었습니다. 우연히도 유럽, 그 중에서도 영국에는 석탄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석탄의 활용은 실로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태양 에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고 그 중심에 영국의 산업 도시들이 우뚝 섰습니다. 수많은 중세 도시 중 하나에 불과했던 맨체스터는 산업혁명의 발상지라는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맨체스터는 지금도 혁신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지키고 있습니다. 명문으로 평가되는 맨체스터 대학교는 연구 중심의 종합대학입니다.
맨체스터 대학에서 배출된 노벨상 수상자만도 2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It invented the telegraph, the steam train, rubber tires. All of these things that have enabled us to transform the world, Britain invented them and had a monopoly on their early production. And that meant that economic growth could take place very, very easily. Now, this helped. So the British economy grew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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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quickly until about 1900. In the United States, growth was even faster. 석탄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영국 곳곳에서 석탄의 채굴이 활발해지면서 탄광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고, 탄광이 점점 더 깊어짐에 따라 통풍과 배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엔진, 그것이 바로 증기기관이었습니다. 물의 부피를 1300배나 팽창시켜주는 수증기가 폭발적인 힘으로 시대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최초의 증기기관차도 탄생합니다. 맨체스터에서 리버풀을 연결하는 기차였습니다. Suddenly, the slow build-up of European development, the slow increase of European wealth, reaches this turning point, and it just explodes. Once steam-powered machines come into the economy explodes. Britain and then the other Europeans begin to be able to project power all over the planet. And after that, of course, nothing is ever the same again. There we go, that'll do. 랭커셔에 있는 어느 면직 공장. (1894년에) 지어진 이 공장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동되는 증기 방직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굉음. 그때 영국은 이렇게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전례 없는 폭발적 성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It's a really important part of the history for this nation, and it's, you know, the British Empire, that's kind of a lot of it was made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cotton itself was so important to us as a nation. They have a saying to say that Britain's bread hangs by Lancashire's thread, and that's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in Lancashire and cotton weaving just, you know, made it an international, you know, empire really. 면직 산업이 대규모의 기계화된 산업이 되면서 1784년 80만 파운드를 기록했던 영국산 면직물 수출액은 불과 60년 만에 무려 40배가 넘게 증가합니다. 산업혁명으로 가능해진 엄청난 생산력은 유럽의 변방에 있던 조그만 섬나라를 세계사의 중심에 등장시켰습니다. 마침내 1851년 5월 1일 영국인들이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대한 행사가 개막됐습니다. 런던 시내에 있는 공원 하이드 파크. 그 한복판에 산업혁명의 힘으로 세운 건물 하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천 개의 주철 기둥과 18,000개의 유리판으로 만든 유리의 성. 유럽 각지에서 25만 명이 찾아온 세계 최초의 만국 박람회장에는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이 내놓은 새로운 시대의 성과가 화려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증기기관과 기계가 만들어낸 영국산 면직물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은 이 면화송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As the British learn to use steam-powered machines to spin cotton and produce cotton clothes, they are able to start producing cotton clothes so cheaply that they can afford to make these clothes in England, put them on ships and sail them all the way to India and sell them in India at lower prices than the clothes the Indians themselves are producing. 영국이 번영을 구가하던 그때 인도 최고의 면직물 생산지였던 벵골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인도의 전통 면직물을 생산하는 벵골의 한 마을. 이곳에는 아직 옛 방식 그대로 실을 찾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Namaste. 새하얀 면화를 반복적으로 압착하고 꼬아서 실을 만드는 일. 과거에는 이보다 훨씬 더 가는 거미줄 같은 실을 지어내는 여성 직공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직물을 짜는 또 다른 마을. 인도 정부에서 정한 인간 문화재인 그는 모슬린이라는 아주 얇은 면직물을 직조해내는 장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슬린을 만드는 장인은 인근에서 그와 그의 아들뿐입니다. 식민 통치 시절 영국의 탄압으로 솜씨 좋은 직공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And so, was there a lot of influence from the British on that? What did they do in terms of? Were they violent? Did they suppress Muslim workers here? वो एक ही तरीका था स्पेशली वो वीवर्स का जो थाम पैड था वो काट देता था जिस काम के लिए ये थाम पैड ही मेन मटेरियल मतलब ये मेन थिंग्स है जो थाम पैड नहीं होगा तो काम भी नहीं होगा. 영국은 인도의 방직기를 부수고 숙련된 직공들을 탄압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도록 손목이나 엄지손가락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식민화가 되었던 벵골 지역의 경우 1830년 즈음에는 면직물 산업이 거의 붕괴해버렸습니다. The East India Company, once they are thoroughly in control, they squeeze the weavers pretty hard. And then when, in a sense, they don't need them anymore, those guys are gone. Or they turn to producing cheaper, lower-grade fabrics for the domestic market. 하지만 오래지 않아 인도의 내수 시장조차 영국의 면직물이 장악하고 맙니다. 면직물의 천년 왕국이었던 인도에 기계가 만든 영국 면직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핵심은 관세였습니다. 인도산 면직물이 영국으로 수출될 때는 관세를 최고 100%까지 매겨 어마어마한 장벽을 두었고, 영국산 면직물이 인도로 수입될 때는 관세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식민지였던 인도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cynical. What you say is, oh no, they're just as careerists, but the career they have in mind is... They impose very high tariffs on imports from India. Once they have achieved a technologically superior position, they discover the virtues of free trade. I'm kicking away the ladder. Right. And of course, it's not quite as simple as that, but there's significant truth to that. So can you go into more detail about the protectionist measures? I mean, what kind of tariffs are we talking about here? And, in some cases, it's tariffs as high as 100%. and it's an uneven tariff, I presume, Right. after the actual colonial period begins. Correct. Right, so they're... Free trade for British products and... More or less, yeah. 영국은 식민지인 인도로부터 헐값의 면화를 조달해 영국에서 면직물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인도에 비싸게 되팔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면직물 수출국에서 졸지에 수입국으로 전락하게 된 인도는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1750년 국내 총 생산이 전 세계의 24%를 차지했던 인도. 그러나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던 1952년에는 그 비율이 3%대에 불과했습니다. 비옥했던 인도의 면화 농장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영국을 위해 원료를 공급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인도와 인도의 면화가 없었다면 영국의 산업혁명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오래된 논쟁에 대해 역사가들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In 1801, when Britain was the first industrialized country in the world and was investing about 7% of its national income to be the first industrialized country, estimates are that between 80 to 85% of what Britain invested within the country came from the tribute from the various colonies. So to that extent, the whole process of primitive accumulation or investment, raising the resources, did not have to be done on the backs of the British working class and peasantry, but it could be got from the rest of the world.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서양이 중심이 되는 오늘날의 세계를 만든 산업혁명. 하지만 그것이 과연 유럽의 앞선 기술과 과학적인 사고만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인도를 집어삼킨 영국은 이제 거대한 역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